누군가 옆에서 다른 사람 흉을 봅니다. 걔 좀 이상하지 않아? 당신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됐어요. 불평불만 받아주는 사람으로요. 2019년 네덜란드 흐로닝원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52분 깨어있는 시간의 약 14%를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뒷담화는 막되 분위기는 안 깰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인간은 왜 뒷담화를 하는 걸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뒷담화는 원래 악의가 아니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 부족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 사람 믿을만해부터 쟤는 조심해야 돼까지 이런 정보가 집단의 신뢰를 쌓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역설이 있어요. 한때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반대죠. 뒷담화는 불안감을 키우고 파벌을 만들고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삼각화라는 겁니다. 이건 가족치료 이론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제3자를 끌어들여 해소하려는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누군가 제3자를 깎아내리면서 당신과 가짜 동맹을 맺으려는 심리작전이에요.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 나를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들죠. 근데 냉정한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과 뒷담화하는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도 뒷담화합니다. 예외 없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뒷담화 듣고 나서 그냥 찜찜하고 불편한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내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웃어넘기죠.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싶으면서도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의 원칙만 지키면 돼요.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않는다. 굳이 소리내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안의 규칙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뒷담화를 그냥 가벼운 수다가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순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뒷담화에 정면으로 맞서다가 오히려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뒷담화를 듣고 불편해서 바로 그런 일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찍혀요. 쟤 너무 진지하네. 농담도 못 받아. 심한 경우에는 다음 뒷담화의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영업팀 이 대리 진짜 못 봐주겠어 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저는 괜찮게 느꼈는데요 라고 친절하게 반응합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상대가 당신은 몰라서 그래. 지난달에 걔가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데 라고 더 밀어붙입니다. 이때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이제 당신을 자기 편으로 착각하고 더 심한 뒷담화를 쏟아냅니다. 당신은 불편한데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쳤죠. 어디서 실패했을까요? 친절 반응까지는 좋았는데 상대가 밀어붙일 때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략과 전략 사이에 공백을 두면 안 됩니다. 친절하게 반응했으면 즉시 화제를 전환하고 중립성을 제시했으면 즉시 유머나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해요. 한 템포 쉬면 상대가 기세를 올립니다. 뒷담화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그냥 친해지려고 재미있는 얘기하려고 아니면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지적하면요?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당신만 분위기 깨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가 뭐냐면 뒷담화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예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 막을 수 없지만 내 반응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떤 뒷담화 상황에서도 품위 있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친절로 뒷담화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상황 하나 떠올려 보세요. 회식 자리에서 누가 마케팅팀 박 과장 일 진짜 못하지 않아요? 이번 프로젝트 완전 헤맸잖아요 라고 말을 꺼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얼어붙거나 어색하게 웃어요. 근데 당신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괜찮게 느꼈는데요. 오히려 저번에 일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뒷담화 종료입니다. 대립도 없고 어색한 긴장감도 없어요.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뒷담화는 동의를 먹고 자랍니다. 사람들은 같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유대감을 느껴요. 우리 편이네 하면서 연결되는 거죠. 특히 불안할 때, 자존감 낮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근데 당신이 침착하고 친절하게 반응하면요, 그 연결고리가 뚝 끊깁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예요. 1957년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이론인데요. 친절한 반응과 악의적 뒷담화가 충돌하면서 상대방 머릿속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당신이 조용한 품위로 반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직접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뒷담화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멘트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저는 그분한테 그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요. 또는 저는 오히려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나름 괜찮던데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중립적 시각을 제시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사람이 더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난주에 걔가 한 집 몰라서 그래요. 이럴 때 당신의 대응은 중립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죠. 또는 그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요. 마감 앞두면 누구나 예민해지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방어도 공격도 아니고 그냥 차분한 중립성이에요. 이게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리프레이밍인데요.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뒷담화가 계속되려면 감정이 격해져야 해요. 맞아, 진짜 그래. 이렇게 불이 붙어야 하는데 당신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하면 불이 안 붙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날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말하면요, 상대방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박 과장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되면 뒷담화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김대리 요즘 왜 이래? 라는 말이 나오면 요즘 집안에 무슨 일 있다던데 힘든가 봐요 라고 중립적으로 말해보세요. 상대방도 그럴 수 있겠네 하면서 톤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배웠는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뒷담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반응하고 중립적으로 시각을 바꿔주면 80%는 해결돼요. 근데 나머지 20% 정말 끈질긴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이럴 때 쓰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는 겁니다. 앞에서 친절한 반응이나 중립적 시각으로 뒷담화 기세를 꺾었잖아요.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돼요. 그나저나 이번 주 프로젝트 업데이트 봤어요? 진짜 복잡하던데. 맞다. 요즘 마감 때문에 다들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뒷담화는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잖아요. 그걸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느라 바빠져요. 누구 하나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티도 안 나게 그냥 대화 방향만 슬쩍 바꾸는 것이죠. 단톡방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어제 회의 때 영업팀 이 과장 좀 심했죠?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면 익십하기도 애매하죠. 이럴 때는 늦게 확인한 척하거나 가벼운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고 근데 다들 점심 뭐 먹었어? 같은 새 주제로 슬쩍 넘기세요. 네 번째 방법은 유머로 긴장을 풀고 전환하는 거예요. 뒷담화 분위기가 좀 심해지면 웃기는 한마디 던지세요. 어머, 이거 완전 드라마 같은데요? 다음 편 언제 나와요?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피식 웃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웃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냥 웃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재밌었네. 박 과장 얘기 더 할까?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웃음 끝나자마자 화제 전환하세요. 그나저나 다들 요즘 뭐 보세요? 재밌는 거 추천 좀. 유머의 힘이 뭐냐면요, 싸늘하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웃으면 아까 그 무거운 느낌이 날아가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안도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머가 감정적 압박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리셋한다는 겁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유머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긴장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 하나 더. 아까 실패 사례에서 봤듯이 전략과 전략 사이에 공백을 두면 안 됩니다. 친절 반응 후 즉시 주제 전환, 중립성 제시 후 즉시 유머 또는 주제 전환. 이렇게 연결해야 상대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한국 직장 문화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몇 잔 들어가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라면서 뒷담화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조용히 있으면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소리 듣기 쉬워요.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건 언제든 쓸 수 있는 탈출구입니다. 돌아와서 자리를 살짝 바꿔 앉거나 배고픈데 안주 더 시킬까요? 하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드세요. 아니면 다들 요즘 드라마는 뭐 보세요? 이번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질문을 던지세요.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금방 넘어갑니다. 단톡방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요. 다 남으니까요. 늦게 확인한 척 하세요. 뒷담화 메시지가 올라온 지 한참 뒤에 아 이제 봤네요 라며 전혀 다른 업무 얘기를 올리는 겁니다. 또는 가벼운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고 바로 근데 다들 점심 뭐 먹었어? 같은 새 주제로 넘기세요. 선배나 상사가 후배 직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정말 곤란합니다. 동조하기도 싫고 반박하자니 건방지다는 소리 들을까봐 무섭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러셨군요? 정도로 사실만 확인하는 게 가장 중립적입니다. 아니면 저는 그 상황을 잘 몰라서요 라면서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공손하게 선을 긋는 거죠. 각자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 모두를 인정하면서 뒷담화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요즘 다들 마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로 프레임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상사가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면 당신이 없을 때는 당신 뒷담화를 합니다. 뒷담화하는 사람이 그냥 수다쟁이가 아니라 진짜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레이론 메서드라는 전략을 쓸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 나온 방법인데요. 회색 바위처럼 지루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한마디 답변, 감정 제로. 아, 그래? 몰랐네. 여기까지만요. 뒷담화가 아무 반응도 못 얻으면 자연스럽게 죽어요. 연료가 없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요. 진실을 말할게요. 뒷담화는 사실 그 사람에 관한 게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겁니다. 당신의 절제력, 공감 능력, 성숙도를 보여주는 순간이죠. 뒷담화를 세상에서 없앨 수는 없지만 당신만큼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그의 저서 엔케이리 디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힘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힘 밖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뒷담화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떠드는 세상에서 신중하게 듣고 친절하게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뒷담화를 막는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당신이 품위 있게 반응할 때 당신은 단순히 뒷담화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배운 4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친절로 끊기. 둘째, 중립으로 시키기. 셋째, 화제로 돌리기. 넷째, 유머로 풀기. 자,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일 당장 한 번만 써보세요. 딱 한 번만요. 그럼 느낄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일 회식 자리든 단톡방이든 상사 앞에서든 그 어떤 순간이 와도 당신은 이제 준비됐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 앞에서 뒷담화를 시작할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기회니까요. 품위로 이기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